필사는 혼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함께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새해가 되면서 나는 꼭 필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책상 위에 먼지 쌓여 있는 노트가 집에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혼자 하는 게 집중도 잘 되고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혼자 하다 보니 동기부여도 안 되고 지루해서 포기한 경험은 없으세요? 저도 작년에 스페인어를 배워보겠다고 책을 샀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네요. 첫 하루는 열의에 불탔는데 둘째 날부터 열정이 조금씩 식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스페인 책을 당근에 팔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제 의지가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인간의 심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왜 우리가 함께 필사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습관 형성 확률을 높이고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습관 형성 확률이 높아지는 과학적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필사할 때 추가적으로 얻는 이익 5가지. 세 번째는 실제 성공 사례와 데이터 분석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필사를 하면서 제가 달리진 부분까지 나누어 볼게요. 습관 형성 확률이 높아지는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드려 볼게요. 혹시 사회적 촉진 효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이 현상은 1898년,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에 노먼 트리플렛이라는 심리학자가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전거 선수들을 관찰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혼자 연습할 때보다 다른 선수들과 함께 훈련할 때 성과가 현저히 향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리플렛은 자전거 경주를 관찰하던 중 선수들이 혼자 달릴 때보다 다른 선수들과 함께 경주할 때 더 빠른 기록을 내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공식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관찰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트리플렛은 체계적인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에게 낚시리를 최대한 빨리 감는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혼자서 리를 감았고 다른 한 그룹에서는 2명의 아이가 나란히 앉아 리를 감았습니다. 실험 결과는 약 40명 중 20명이 혼자 수행할 때보다 다른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더 빠르게 리를 감았습니다. 10명은 별 차이가 없었고 10명은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트리플렛은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이를 사회적 촉진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연구는 1897부터 1898년까지 어메리컨 저널 오브 사이칼러지에 게재되었으며 이는 현대 사회 심리학의 첫 번째 실험적 연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후 1920년 플로이드 올포트가 이를 사회적 촉진이라고 명명했고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촉진 효과의 메커니즘에서 필사를 지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존재가 우리의 생리적 각성 수준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높여진 각성은 익숙하거나 단순한 과제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필사처럼 반복적이고 연습을 통해 숙달 가능한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사 모임에 참여했을 때 느끼는 뭔가 더 집중이 잘 된다는 느낌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호 책임감과 동기부여 시스템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험 방법으로 총 106명의 참가자를 2개 그룹으로 나누어 12주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1군 57명, 실험 2군 49명으로 나누었습니다. 실험 1군은 개인별 목표 설정 및 개별 피드백 제공했습니다. 실험 2군은 SNS 그룹을 통한 공동 목표 설정 및 상호 격려 시스템 적용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매일 운동 수행 여부와 만족도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4주 간격으로 습관 형성 수준과 지속성을 평가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로 SNS 그룹 기반 접근법이 개인 중심 접근법보다 운동 습관 형성률이 23%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룹 내 상호작용 빈도가 높을수록 습관 지속성도 비례하여 증가했습니다. 특히 내적 보상으로서의 격려와 응원이 외적 보상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12주 후 실험 2군의 84%가 운동을 일상 루틴으로 완전히 통합한 반면 실험 1군은 61%에 그쳤습니다. 필사 모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자서는 오늘 좀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모임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응원 메시지의 과학적 효과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안순태 교수팀이 2022년 기본간호학회지에 발표한 연구는 정말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18세에서 37세까지 한국인 378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 세대의 자기 대화와 응원 메시지가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응원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일수록 일상 안녕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모바일을 통한 응원 메시지가 20세에서 30세까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친숙한 정서 조절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전통적인 격려보다 디지털 방식의 응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로 연결됩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한 오늘도 필사 화이팅, 어제 쓴 글 정말 좋았어요 같은 메시지가 단순한 사교성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습관 유지 도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 볼게요. 그룹 활동이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3가지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사회적 촉진 효과입니다. 1898년 트리플렛이 발견한 이 현상은 타인의 존재가 생리적 각성을 높여 익숙한 과제 수행을 향상시켰습니다. 필사 같은 반복적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어 더 집중이 잘 된다는 느낌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상입니다. 둘째, 상호 책임감과 동기부여입니다. 서울대 연구에서 SNS 그룹 기반 접근법이 개인 중심보다 습관 형성률이 23% 높았습니다. 격려와 응원이 외적 보상보다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했으며 12주 후 84%가 일상 루틴으로 통합했습니다. 셋째, 응원 메시지의 과학적 효과입니다. 이화여대 연구에서 응원 메시지를 적극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일상 안녕 수준이 높았습니다. 디지털 방식의 응원이 20세부터 30세까지 세대에게 더 효과적인 정서 조절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필사할 때 얻는 5가지 추가 이득에 대해서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는 학습 성과와 기억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알키스 소이어 교수는 20년 이상 그룹 스터디의 효과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협력 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개인 학습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 일관되게 확인되었습니다. 필사의 내용을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효과가 좋습니다.
필사를 마치고 그 글에 대한 감정을 다시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뇌에 더 깊이 정착됩니다. 설명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은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얻게 됩니다. 즉, 다양한 관점의 융합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텍스트를 여러 사람이 필사하면서 각자 다른 해석과 느낌을 공유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을 의미와 뉘앙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텍스트에 대한 타층적이고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또 비판적 사고력도 개발됩니다. 서로 간의 이야기를 통해 경청, 설득, 반박 등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합니다. 다른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이 발달합니다. 문해력이 증가되어서 글을 읽고 쓰는 재미를 느끼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정서적 지원 시스템에 구축됩니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와 응원이 개인의 정신건강과 지속 동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필사 모임에서 형성되는 지원 시스템이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견고한 동료 지원 네트워크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단순히 필사를 함께하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관계로 발전됩니다. 학업적, 정서적 동시에 개선됩니다. 필사 실력 향상과 함께 스트레스 해소, 자신감 증진 등의 정서적 이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내성적 성격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내성적이거나 불안한 성향의 사람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에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의 2024년 연구에서는 추리와 논증 수업에 그룹 활동을 적용한 결과 그룹 활동을 한 분반들이 하지 않은 분반들보다 시험, 발표, 수업 태도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룹에서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학습 전략들을 활용했습니다. 서로 질문하기를 사용했습니다.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 전략 중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작가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같은 질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질문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이해도를 점검하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용 토론과 의미 탐구로도 이어집니다. 필사한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문체, 표현 기법, 작가의 의도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감상과 해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상호 피드백과 개선도 개선되는데요. 서로의 필사 결과물에 대한 건설적 조언도 가능하고 글씨체, 속도, 집중력 등에 대한 실용적 팁 공유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습관 강도 증가와 자기 통제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간호대학생 207명을 대상으로 한 김경희, 구미옥 교수의 2020년 연구는 습관 형성의 메커니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연구 결과로 습관 강도가 증가하면 행위 수행 시 필요한 의도적 억제가 감소하여 행위 수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습관 강도는 자기 통제를 촉진하여 행위 수행을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보완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습관과 자기 통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룹 필사가 습관 강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외부 신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 일정이 강력한 습관의 신호 역할을 합니다. 또 매주 수요일 7시는 필사 시간이라는 자동화된 연상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지요. 개인의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는 외부 구조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의 상호 보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기 통제력이 약해졌을 때 그룹의 힘이 이를 보완합니다.
또 점진적으로 개인의 의지력 의존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행동 패턴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작은 의지력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창의성과 통찰력의 확장을 노릴 수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2017년 전형제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칭찬과 격려가 학습 몰입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었습니다. 필사 모임에서도 구성원 간의 긍정적 피드백이 유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창의성 향상 메커니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텍스트에 대한 타층적, 입체적 이해 가능해지고, 이는 개인의 고정된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는 계기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즉, 창의적 사고와 표현력 자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사할 때 얻는 5가지 추가 이득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학습 성과와 기억력 향상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뇌에 깊이 정착되고 다양한 관점 융합으로 텍스트에 대한 입체적 이해가 가능합니다. 비판적 사고력과 문해력도 개발됩니다. 둘째, 사회적 정서적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견고한 동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필사 실력 향상과 함께 스트레스 해소, 자신감 증진 등 정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효과적 학습 전략의 자연스러운 적용입니다. 서로 질문하기, 내용 토론, 상호 피드백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습관 강도 증가와 자기 통제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 모임이 외부 신호 역할을 하여 개인 의지력 의존도가 감소한다고 하니 좋습니다. 다섯째, 창의성과 통찰력 확장입니다. 다른 사람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고정된 사고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마지막으로 소개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와 데이터 분석 사례도 공유드려 볼게요. 먼저 국내 협력 학습 성공 사례를 나누어 볼게요. 광주 N대학교에서 2016년 실시한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범계열 학생 44명을 대상으로 7주간 협력 학습을 실험한 결과를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정량적인 결과로 학업성 취도, 유의미 향상이 있었고요. 협력 학습 성향이 높은 학습자의 성취도가 특히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또 참여도와 만족도 모든 지표에서 개별 학습 대비 우수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정성적인 피드백으로는 혼자서는 놓쳤을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발견할 수 있었다. 동기부여가 지속되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한국교육개발원 NASEL 대규모 데이터 분석입니다.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대학생 협력적 학습 경험 조사는 더욱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협력적 학습 경험이 스터디 그룹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점과 고차원적 사고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토론토의 팀별 프로젝트 수행이 학습 시간 증가와 사고력 향상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는 그룹 활동의 효과가 특정 상황이나 소수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화 가능한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 하는 필사보다 함께 하는 필사가 더 효과적인 이유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첫째, 사회적 촉진 효과로 인한 집중력과 수행 능력 향상을 가져옵니다. 둘째, 상호 책임감을 통한 지속적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셋째, 디지털 응원 메시지의 정서적 안정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넷째, 학습 성과와 기억력 향상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성과 통찰력 확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의지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심리학적 특성에 기반한 현상입니다. 필사는 혼자만의 고독한 여행이 아니라 함께 걸을 때 더욱 풍성해지는 동반자 여정입니다. 과학이 증명한 그룹의 힘을 믿고 오늘부터 함께 필사하는 모임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필사 여정에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된 동반자들이 함께한다면 분명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과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루틴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루틴을 하다 보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익숙한 것들을 하는 시간 동안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일상을 고요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습관으로 만드는데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유튜브에서 이런 모임의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같이 누리고 싶은데 방법이 마땅하지 않더라고요. 필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여 주세요. 일정 인원이 모이면 다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고요하게 시작하고 고요한 시작이 하루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하루를 좋게 보내면 다시 일주일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30일 동안 같이 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필사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